네, 오늘은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부등식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론이다기보다는 산수 또는 산술의 관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잘 익히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한테 부등식이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부등식은 뭐냐면요, 등식을 기초로 하래요. 그러니까 는이 있어야 돼요. 뭐 x는 1,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요. 등식을 기초로 해서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크다, 작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 표시가 아니라 부등호 표시가 있으면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부등식에는요, 작다, 또 다른 말로 미만,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초과, 크거나 같다, 이상,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되죠? O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부등식입니다. 자, y는 2x, y는 3x 플러스 2와 같다지요. 그럼 얘는 등식이에요. 등식. 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부등식이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다. 네.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얘는 5x-1이죠. 5x-1인데 얘는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식입니다. 식. 그냥 식이라고 불러요. 등식, 부등식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다항식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이란 말이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작다, 작거나 같다, 뭐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기호가 들어와야지만 뭐다?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에서는요, 부등식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대소관계는 같습니다. 부등호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를 더하거나 일정한 수, 양변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도 부등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되면서 쓰시면 돼요. 또 양변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대소관계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눈 것끼리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양변에 양변에 C분의 1을 곱하면 단 C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 C분의 A는 C분의 B보다 작다라고 되면서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음수를 곱하면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음수를 곱하면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하자.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요.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네. 작다는 크다로, 작거나 같다는 크거나 같다로, 크다는 작다로, 크거나 같은 것은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그러면 자, 무조건 AX는 부등호를 가운데다 두고요. B꼴로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AX는 B보다 크다 작다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되죠. 그래서 3x는 자 마이너스 1 하니까 없어졌죠? 얼마가 되죠? 8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돼요?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3분의 1은 양수죠.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분되고 여기는 3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이게 푼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시고요.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상에서 3분의 2, 3분의 8이라고 쓰고요. 작다죠? 그러면 구멍을 빵 뚫어주세요. 여기서 같다라는 기호가 들어가면 구멍을 검은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요. 이 범위 내에 있는 수들은 모두 x의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뭘로 만들어야 돼요? 네, ax 부등호 b꼴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린 플러스 4 합니다. 마이너스 2x는 4 없어지고요. 4보다 크다가 되죠. 마이너스 2x는 4보다 크다가 되죠. 자, 이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분자 분모란다. 양변에 곱해줍니다. 음수를 곱했으니까요. 정리해서 쓸 때 부등호가 바뀌게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약분되고 2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얘를 표현하면 여기 마이너스 2 부분에다가 구멍 빵 뚫어주고 어떻게 해준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다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등식 한번 연산 연습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를 풀어줍니다. 자, 여기 생략된 게 뭐죠? 얘는 3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x, 3 곱하기 2. 그래서 3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2는 2x-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그럼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3x 플러스 6이 2x-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죠. 자, 우리는 6을 요 부분에서 6을 없애야 되고요. 여기서 2x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6 해주고요. 없어지죠? 그러면 3x가 2x-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2x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2x를 빼줍니다. 2x를 빼주니까 없어지고요. 여기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를 x에다 곱하고 마이너스 6에다 곱하죠. 요번에는 얘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x라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6을 곱하면 플러스 12가 되죠. 그 다음에 6보다 작다가 됐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는 x만 있어야 되고 여긴 숫자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는 뭐죠? 여기는 없어지고요. 6에서 1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6. 자, 이제 마이너스 2만 없애면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죠.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x 부등호 뒤집힙니다.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3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요. 이 문제를 보면 분수라는 게 일단 문제가 되죠. 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분자 분모에다가 3을 얘와 얘를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 3하고 6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값은 뭐죠? 6이죠. 자, 분자 분모에다 동시에 6을 분자 분모래요. 자꾸 양변에 6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약분되고 여기 2가 남죠. 그래서 2x 플러스 1. 자, 약분됐죠?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가 있으면 가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 뒤쪽 부호를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6x 플러스 1. 양수니까 부등호 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합시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6x 플러스 6. 자, 지금은 뭐 그냥 전개한 거니까 부등호 유지입니다. 자, 여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쓰면요. x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6x 플러스 6이죠. 자, 여기는 x만, 여기는 숫자만.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4 해주고요. 그러면 x가 없어지고요. 6x 플러스 2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쪽에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x 해줍니다. 없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5x. x에서 6x를 뺐으니까요. 해주고 여기 남은 게 2보다 크다가 되고요. 우린 이제 이 x를 없애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주죠. 약분되고요. 요번엔 음수예요.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봐보시면요. 요번에는 소수점이에요. 전체에다가 10을 곱하는 게 낫겠죠.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2x-1
은 작다. 12x-8보다 이렇게 되죠. 자, 전개합니다. 2x-2가 12x-8보다 작다. 자, 여긴 문자, 여긴 숫자, 플러스 2에 플러스 2. 그러니까 2x. 12x 마이너스 6보다 작다. 2x는. 그러면 여긴 문자, 여긴 숫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그럼 여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예,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6이죠. 자, 이제 양변에다가 뭘 곱하죠? 예, 마이너스 10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0분의 1을 곱해서 처리할 거예요. 약분. 자, 음수기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6이죠. 10분의 6은 약분하면 5분의 3이죠. 그래서 x는 5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번에는 ax-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게 숫자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ax-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우리의 목표는 좌변에는 x만, 우변에는 숫자만 이렇게 넣는 게 목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b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a로 나눌 겁니다. a분의 1.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a가 어떤 값인지 모릅니다.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등호를 유지하는지 또는 등호를 사용할 수 없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a가 양수라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x는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두 번째, 요번엔 a가 음수라면, 자, 음수라면 약분하면서 뭐 하면 되죠? 부등호가 뒤집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숫자는 그대로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0분의 1로 나눌 수 있나요? a가 0이면 나눌 수 없죠. 그 상태에서는 식을 그대로 씁니다. 0 곱하기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럼 b가 중요하겠네요. 이쪽은 항상 뭐죠? 0이죠. x에다 뭘 넣어도 0이죠. 근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그렇다라면 정말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에다가 뭘 넣어도 성립하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예요. 자, 양수는 0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양수라면 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과정은요. 이 부등식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못 하셔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요. a가 2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푸세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쪽엔 x, 이쪽엔 숫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ax가 2x 플러스 3의 2 마이너스 6입니다. 6보다 작거나 같다요.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래서 이 숫자만 남겨놓는 거죠. 그럼 얘는 ax 마이너스 2x니까 a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없어졌으니까 얘는 3a 마이너스 6가 3으로 묶어줄까요? a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a 마이너스 2로 나눌 건데 a 마이너스 2가 뭐래요? a 마이너스 2가 a가 2보다 작다라는 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해볼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는 음수란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얘로 나눈다는 건 음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는 하고 우리가 a-2분의 1 a-2분의 1 했을 때 약분되면서 부등호가 뒤집어진다는 거 주의. 그 다음에 여기 약분되죠? 그러면서 3.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부등식은요, 머리 좋고 나쁘고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풀어봤는지, 누가 더 연습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 1차 부등식 5x-a가 2x 플러스 1의 해가 작다의 해가 x가 3보다 작다일 때, 자, 일단 여기는 x, 여기는 숫자, 그래서 플러스 a 일단 해주시고요. 없어지죠? 5x. 자, 2x 플러스 a 플러스 1라 쓰고요. 마이너스 2x 하면 얘 얼마죠? 3x가 a 플러스 1이죠. 자, 그래놓고 우리는 양변을 뭘로 나눌 거예요? 3분의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양수니까 부등호 유지. x는 3분의 a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해가 얘래요. 즉 x는 3보다 작대요. 얘가 두 식이 같아야 되는데요. 그럼 얘랑 같다는 소리죠. 그쵸? a 플러스 1, 3분의 a 플러스 1은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a 값 구해야 되겠죠? 자, 곱하기 3, 약분되고 a 플러스 1은 얼마죠? 9. 양변 빼기 1. a는 얼마죠? 8. 그래서 a는 8 이렇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활용 문제로 넘어가서 이 활용 문제는요, 문장제 문제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더 깊은 걸 공부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96보다 작다고 할 때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세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x로 두면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죠. 네, 이거의 합이래요. 그럼 이 녀석들을 다 뭐하란 소리예요? 더하란 소리죠. 더하면 얼마가 되죠? 3x 플러스 3이 돼요. 걔가 96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이제 부등식 완성됐죠? 이 부등식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3x는 93보다 작다고요. 3분의 1을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면 x는 3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x는 31보다 작다. 그러니까 가장 큰 세 자연수는 31보다 작은 자연수가 뭐죠? 네, 30이죠. 그러니까 30과 31과 32가 있던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럼 세 놈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네, 93이 되죠. 그 다음 수를 보면 31, 32, 33 검산을 해보면요. 얘는 96이 돼버리죠. 자, 96은 96보다 작은 게 아니죠.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답은 30, 31, 32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활용 문제 볼게요. 자, 유겸이는 10,000원, 혜영이는 25,000원이 은행에 있습니다. 자, 문장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많이 부담 느끼시거든요. 저한테 질문 하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만 좀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를 읽는다.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도 안 읽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결코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돼요. 설명해줘도.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충분히 읽으세요. 그리고 풀어는 본다.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시도를. 요렇게 문제도 읽지 않고 풀어도 보지 않고 질문하시면 저 혼납니다. 일단 문제를 읽고 풀어는 봤는데 안 됐을 때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지켜주세요. 문제를 읽는다, 풀어는 본다. 자, 은행에 있대요. 유겸이. 저는 이런 거 그림으로 좀 그려놔요. 유겸이는 10,000원이 있고요. 혜영이는 25,000원이 있어요. 현재. 다음 달부터 매월 유겸이는 4,000원씩, 혜영이는 3,500원씩 예금한대요. 그럼 매월 플러스가 얼마가 되죠? 4,000원씩 플러스 되는 거죠. 3,500원씩 플러스 되는 것이죠. 몇 개월 후부터. 그럼 몇 개월이 뭐예요? X죠. 그러면
그 몇 개월 후에는 4,000원씩이니까 4,000x만큼, 혜영이는 3 플러스 3,500x만큼 예금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유겸이의 예금이 혜영이의 예금보다 많아지는, 커지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만 플러스 4,000x가 25,000 플러스 3,500x보다 커지는 것을 구하라. 크다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 여기는 문자, 여기는 숫자. 양변에 마이너스 만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만. 그쵸? 만 없어지고요. 여기 4,000x가 15,000 플러스 3,500x보다 크다. 자, 또 이제 15,000 마이너스 아니죠. 그쵸. x 3,500x를 없애야 되죠. 마이너스 3,500x 마이너스 3,500x. 그럼 여기 얼마 남죠? 네, 500x가 남고요. 자, 여기는 없어지죠. 15,000이 되는 거죠. 500, 100으로 나눠주고요. 100분의 1. 그 다음에 5로 한 번 더 나눠주면 5분의 1. 그러니까 500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500분의 1을. 500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x는 약분되고 500분의 1 공 2개 지워지고 5, 3, 15니까 30이죠. 네. 그러니까 30보다 커야 되니까 31이 되는 거죠. 31개월 후에 유겸이가 혜영이보다 더 예금액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꾸만 뭐 한다? 이렇게 읽고 쓰고 거기에 맞게끔 식을 구성하고 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봐볼게요. 그 다음 거 봐보시면요. 창화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90점, 85점, 87점을 받았대요. 4번에 걸친 수학시험에서 평균 90점을 이상이 되게 하려면 마지막 수학시험 중에서 몇 점 받아야 되는지 구하세요.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하죠? 90, 85, 그리고 87.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x로 두는 거죠. x. 4번 시험 봤을 때 평균은 4로 나눠주면 되죠. 그것이 90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평균이 90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곱하기 4 해주면요. 곱하기 4 해주면요. 자, 요것만 계산해 볼까요? 90. 얘랑 곱하면 172죠. 90이랑 얘랑 더하면 262죠. 그래서 262 플러스 x가 4, 9, 360이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뭐 해주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262를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62. 그러면 x는 여기 얼마 나오죠? 260 빼면 260을 여기서 빼면 100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98점. 자,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98점 맞으면 청아는 4번에 걸친 시험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는이 들어간 것도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는 많아지는 하니까 는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상, 크거나 같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집에서 20km 떨어진 놀이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달리다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자, 20km래요. 20km. 시속 12km per hour. 12km per hour의 속력으로 시속이라는 소리죠. 달리다가 이만큼 가다가 자전거 고장이 났대요. 그 지점부터 시속 4km로 왔대요. 시속 4km로. 시속 4km로 걸어왔대요. 그랬더니 3시간 이내에 도착했대요. 이 총 걸린 시간이 뭐라고요? 3시간 이내네요. 3시간 이내. 그러면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어디죠?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이죠. 그럼 집에서 몇 킬로, 그러면 고장난 지점 요 x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총 시간이 적으니까 시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은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저는 이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여기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공식 3개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 외우시고 그냥 양변 나누기 또는 유도해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속력이 10이죠. 12분의 거리 x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는요. 자, 여기가 얼마예요? 20-x가 되는 거죠. 여기 x니까 총 길이가 20km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네.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래서 12분의 x시간 더하기 4분의 20-x 시간을 더하면 3시간보다 작으면 이내라고 그랬죠. 이내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하 아닙니다. 미만이죠. 미만. 그 안으로 들어오란 소리니까 이 경계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 보면 12분의 x 속력분의 거리 시간 플러스 속력분의 거리가 3시간보다 작아야 돼요. 양변 12 곱해줍니다. 양변 12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약분되면서 요거 x 남고요. 약분되면서 여긴 3이죠. 3, 20-x. 자, 그 다음에 여긴 36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60-3x가 36보다 작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x만 남죠. 없어지고 여긴 얼마가 되죠? 네, 마이너스 24가 되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곱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x는 얼마가 됩니까? 약분하면서 12가 되죠. 12보다 커야 되는 것이죠. 그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면 이내로 도착하려면 집에서부터 13km 이상, 그러니까 12km 이상을 초과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12를 초과한 곳. 당연하죠. 3시간 이내니까 여기가 길면 길수록 전체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자전거 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데 그 최소값이 얼마다? 12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소금물 문제. 자, 이 소금물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익히시면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익히지 않아서 고등학교 와서도 계속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는요. 자, 농도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농도는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이걸 과학 시간에 배우시면 이렇게 보죠. 농도는 뭐 소금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용액일 수 있으니까 얘를 갖다 용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용액 안에 있는 그 소금 같은 것들을 용질이라 불러요.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원래 공식이거든요. 근데 소금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소금물 문제의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소금이에요. 소금물도 바뀌고 농도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중심으로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소금물 문제의 공식을 이렇게 외우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용질 또는 소금에 해당하는 거죠. 소금은요. 자, 양변 용액 곱해주고요. 양변 100분의 1로 나눠지면 용질은 뭐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용액이다. 이렇게 식을 구성한다 라는 걸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질은 100분의 농액. 네, 농액.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100분의 농액. 자, 속으로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100분의 농액. 네. 자, 10% 소금물 200g에 물을 넣어 농도가 8%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자, 첫 번째 농도가 얼마예요? 네, 10%예요. 소금물 200g이에요. 그쵸? 소금물 200g이죠. 그러면 현재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라는 뭐가 있는 거죠? 소금이에요. 소금이 있는 거예요. 소금. 이게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 얼마죠? 현재 약분하니까 20g 있네요. 20g 현재. 근데 물을 넣는데요. 그러면 물을 넣으면 농도가 변해요. 소금의 양이 변해요. 용액이 변해요. 용액이 변하죠. 용액이. 그쵸? 그래서 8%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8% 이하.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8% 이하 농도로 하지 마시고요. 소금의 양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 맨 처음에 농도로 넘어갔다, 그 소금으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기만 합니다. 우리는 소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 물이 X%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200g에 물이 X g만큼 추가가 돼요. 그럼 8%라는 값은 100분의 200 플러스 X. 이게 뭐죠? 이게 용액. 곱하기 농도 얼마요? 8이죠. 그러면 100분의 농액이 뭐예요? 결과값의 어떤 소금의 양이 되겠죠?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소금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뭐가 지금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이 얼마 있죠? 소금이 20이 있죠? 20. 소금이 20. 이 소금 20보다 요 소금이 더 이 농도가 8% 이하, 8% 이하니까 이쪽이 8%보다 8%에 있는 소금보다 작아야 되겠는 거죠.